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그 당근 T형보와 볶은 T형보에 대해서 모두 우리가 수업을 진행했었죠. 이번 주는 계속 해석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일부 설계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설계와 해석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설계 해석은 어때요? 다 주죠. 철근 몇 대 있고, AS가 어떻고, 이 폭이 어떻고, 이 전체 높이가 어떻고, FCK는 얼마고, FY는 얼마고, 이런 거를 갖다 다 지정을 해주고 뭐라는 거죠? 보니까 얘를 다 만들어서 설계 모멘트 강도를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게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에서 한 발자국을 더 나가보면 이제 안전성 평가까지도 갈 수가 있죠. 안전성 평가라는 게 이 해석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발생되는 팩티드 값이죠. M6 값보다 크거나 아니면 얘보다 작거나 했을 경우에 OK와 노굿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좀 시끄럽죠? 옆에서 직원 하나가 스캔을 돌리고 있어요. 더 시끄러워 죽겠는데 일단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해석은 이런 식으로 다 주는 거예요. 다 주고 섹션이 어떠니까 이 섹션에 대해서 모멘트 강도를 모두 계산해 봐라 라고 해서 뭐 얘만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외력과 서로 비교해서 안전성 평가를 받는지, 이게 이제 해석의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설계. 자, 설계는 반대죠. 설계는 MU 외력을 먼저 주고 이 구해 바라는 거예요. 이 폭도 정해보고 높이도 정해보고 여기에 따라서 철근량도 정해보고 콘크리트 강도도 내가 결정해보고 철근 강도도 결정해서 최적의 단면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단면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외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거꾸로 이 외력에 의해서 단면을 만들어서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죠? 다시 설계 모멘트 강도를 평가를 해서 진짜 외력보다 큰지 검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와 해석은 무슨 관계다? 서로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 반대. 그러니까 단면을 갖고서 무엇을 해봐라고 하는 거는 해석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현장에서 진단이나 구조 검토를 할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라는 걸 보통 하는데, 그 안전성 평가 안에 설계 모멘트 강도나 기둥의 축 강도나 그 보의 전단 강도나 이런 강도들을 다 평가를 해서 외력보다 네가 세면 안전하니 평가가 좋게끔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외력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내력이 작다 이렇게 되면 바로 뭐 보강을 하거나 탄소판을 붙이거나 강판을 붙여서 내력을 증진시켜서 사람이 거주한 데 있어 안전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설계라는 개념은 어떨까요? 설계는 지금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외부에서 받는 이 모멘트에 의해서 얘를 설계를 하고 볼을 설계를 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한 번 더 거꾸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해석을 모두 할 줄 알아야 설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과정에도 해석을 갖다 당근보, 볶음보, T형 당근보, T형 볶음보에 대해서 모두 해석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죠.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한 이후에 설계를 하고 이 설계한 단면이 다시 안전한지 다시 해석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볶음보 말고 당근보에 대한 설계 개념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당근보 설계라기보다도 설계 개념이라기보다도 전체적인 보를 설계할 때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시간은 당근보에 대한 설계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챕터를 이렇게 썼고요. 그럼 여기서 이거는 어디에서 오는데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게 M6 값이죠. 얼티메이트 모멘트에서 극한 하중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이거는 우리가 이 앞전에 설계 하중 챕터에서 팩트를 공부했었죠. 1.2 데드로드 플러스 1.6 라이브로드, 1.4 데드로드, 1.2 데드로드 플러스 1.0 라이브로드 플러스 마이너스 1.3 윈드로드 플러스 0.2S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뭐가 있죠? 1.2 데드로드 플러스 1.0 라이브로드 플러스 지진아주 2가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어요? 0.9 데드로드 플러스 1.3 윈드로드가 있고요. 0.9 데드로드 플러스 지진아주 2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바람은 내압과 외압이 모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헷갈립니다. 안타깝게도 딱 맞네요. 그죠? 그래서 토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 하중 조합 7개로 만들어서 M6값 얼티메이트 모멘트를 계산을 하고 이 얼티메이트 모멘트를 갖다가 이 보를 설계를 하는 개념으로 좀 가시면 되죠. 저런 거예요. 이런 단순보가 이렇게 있다. 단순보가 있고 위에서 이제 하중들이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죠. 여러분 지금 발바닥에도 콘크리트라는 두께의 고정 하중이 영원히 누르고 있어요. 이 건물. 그죠? 그러면은 데드로드와 라이브 로드를 해서 이렇게 되면 1.2가 되고 1.6을 플러스 해서 이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죠.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이라는 극한 이게 오메가 6 값으로 볼 수 있죠. 팩트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가지고 여기로 가지고 와서 모멘트를 가지고 이 단면을 구성을 하고 이 단면을 구성한 상태에서 철근량도 계산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콘크리트와 강도는 내가 결정을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한다?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지금은 철근 FI 400짜리가 거의 주력이고요. 콘크리트는 21메가파스칼짜리가 주력이에요. 그리고 관공서나 아니면 고층 아파트 건물에는 24메가파스칼과 27메가파스칼을 많이 사용합니다. 철근도 층고가 대충 17m, 18m 정도 되는 건물, 17층, 18층 되는 이제 고층 건물, 그다음 40층, 50층 되는 데는 FI 600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HD 600짜리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설계하기엔 너무 많은 변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21에 FI 400 정도로 해서 설계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베타원 수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강도 감수계수, 리즈션 팩터를 계산할 때 그 공식 3분의 200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바로바로 적용해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설계 개념은 이렇다.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모든 건물에는 이런 고정하중이나 환하중이 필요하고 풍하중과 지진하중도 필요하고 이게 건물에 이제 내리쳤을 때 여러 가지 팩트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한 부재의 모멘트 강도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모멘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걸로써 그걸 갖다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RC에서의 디자인은 뭐다? 크기와 철근 양과 스트럿 배근이 다예요. 하면서 강도와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강도도 결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기둥은 다를까요? 기둥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둥도 위에서 충격이 누르고 옆에서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격과 모멘트에 대해서 PM 삼각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기둥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초는요? 기초도 똑같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해석과 설계 개념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지만 하는 방식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단 모든 보에서 이걸 저희 회사에서는 볼륨이라고 표현하는데 볼륨을 어떻게 할 거냐 가정을 하죠. 근데 우리가 사용성 평가라든지 저런 게 있어요. 이 폭에 대한 높이에 대해서 전체 이 단순보 경관 요 경관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 높이가 결정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왜냐하면 보가 길면 길수록 춤이 높아지는 게 유리할 거고요. 보가 짧으면 짧을수록 춤이 낮아지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경제적인 설계거든요. 그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최초의 이 볼륨이 너무 커지게 되면 결국은 고정화증이 증가돼서 지진력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도 무한정 키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볼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 지지일 경우에는 처짐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보들도 이렇게 델타라는 수직 처지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처져요. 이렇게 처지게 되죠. 좀 과장스럽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몇 미리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델타가 이렇게 발생한다. 그럼 델타를 무시할 수 있는 보의 높이가 있죠. 이게 사장 사용성 검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포트폴리오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16분의 L 전체 길이가 이 길이를 전체 L이라고 표현해서 이 L 높이를 갖다가 10m다. 그러면 보폭을 결정할 때는 단순 지지일 경우는 12, 14, 16, 18이었나? 그렇게 나가나?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가끔 헷갈려요. 너무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린다 한들 일단 정리된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아니야, 있는데 없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찾았죠. 자, 이거 찾았죠, 제가. 그래서 이 처짐을 무시할 수 있는 이 보의 높이를 우리가 도표로서 이 처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해보면 일반형 슬라브가 있고 보가 있어요. 보가 있고 이렇게 짜보면 지지점이라고 해서 단순 지지, 일단 연속 지지, 말이 어렵죠. 양단, 연속 지지, 캔틸레버.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전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전체 길이 단순보로 보던 뭘로 보던 이 전체 길이 L에 대해서 높이가 결정된다 그랬죠. 단순 지지일 경우에는 처짐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처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25는 16 대충 맞았죠. 여기서 20, 24, 28, 10이 되고요. 16, 18.5, 21에 8 정도 됩니다. 자, 증가하는 양상이 어때요? 16에서 18.5까지는 2.5. 여기서 여기도 2.5. 여기서 이거 빼면 2.0. 여기서는 4배가 증가되고 4배가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의 최소 두께, 이 높이를 결정하는 방법은
보통은 그래서 가장 크리티컬한 16분의 L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16분의 L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 지지되어 있는 건물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일단 연속이나 양단 연속이가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단순 지지가 없는데, 단순 지지를 했을 때 보 높이를 가장 높게 할 수가 있죠. 또 보 높이를 높게 하면 높게 할수록 뭐가 커지죠? 여기서부터 이 D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D값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설계 모멘트 강도도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이건 철저하게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오랜 실무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바랍니다. 자, 요거는 잘 정리해서 말끔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놈을 기준으로 이제 이 높이를 결정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았죠. 그죠? 어떤 녀석을 기준으로 이 높이를 결정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높이가 결정됐으니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철근비가 얼만데 이 철근비 AS가 여기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열어놔라. 덥다. 미안합니다. 좀 더워가지고. 네. 이런 철근비에 대한 개념도 들어와야 될 거고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이 철근비의 철근 양이 결정이 되죠. 우리는 이거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뭐부터 결정해야 되냐? 이게 단면이 어느 정도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게 분명히 단면 가정한다 그래서 전체 길이분의 16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유리하다고 내가 표현했죠. 그러면 단면 가정에서 전체 높이가 나왔으니 이 폭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폭도 우리가 보의 최소 폭에 대한 기준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뭐 200으로 해도 300으로 해도 400으로 해도 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기둥 사이즈와 유사하게 요즘은 가는 트렌드입니다. 여기 기둥이 만약에 400짜리면 얘도 보통 400 정도로 볼을 짜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근데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한다고 이걸 300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높이를 300으로. 철저하게 실무적인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는 이 설계는요, 진짜 실무적인 부분이에요.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네, 철저하게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들어와서 배우면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험에 나와요. 철근 양을 한번 구해봐. AS량. 그럼 뭐 공식을 뭘 써야 되고 철근비가 얼마고 최대 철근비가 얼마일 때 100은 얼마를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제 프로세스 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 안에 하나가 모두 시험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계를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일단 단면 가정을 하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이걸 지정해 주겠죠. 폭과 높이를 보통 지정해 줍니다. 어떠한 시험이든. 단면 가정은 깔끔하게 우리가 첫 번째 그냥 단순하게 단면 가정 하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죠? 단면 가정을 하면은 지금부터 단면이 일명 볼륨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볼륨이 결정이 내고 나면은 지금부터는 이 철근량이 얼마나 꽂혀야 될지, 얼마나 철근이 배근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걸 결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 단면에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철근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최대 철근 비를 확인하고 이거에 대해서 될지 안 될지 결정해서 당근 보러 갈지 볶음 보러 갈지 최대 철근 비를 통해서 최대 철근 양을 배근을 해서 얘에 대한 설계 모멘트 강도를 계산해서 외부에서 나오는 M6 값과 비교를 해서 여기에서 OK면 당근 보러 가고
0보다 작다. 미만이다. 미만이다. 이상이고 미만이다. MN으로 볼 수 있는 공산이네요. M6 값입니다. 전부 다. M6 값이 맞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 이론적으로 볶음보를 쓰는 이유 세 번째가 있죠. 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그죠? 그 가정 상태에서 NG일 경우에는 볶음보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볶음보로 간 다음에는 우리가 그럼 이 당근보에서 얘로 해결이 안 되니 위에 철근을 까는 것만큼 밑에 철근을 더 깔아줘야 되는 이런 불편한 진실은 있죠. 물량은 더 증가됩니다. 근데 물량 증가되는 것만큼 내력도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당근보, 볶음보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이게 돼서 그러면은 볶음보에 대한 철근을 배분하고 난 다음에는 전부라 해서 이제 당근보나 혹은 볶음보 철근량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결정을 하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한다? 네 번째, 이 결정된 철근량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계 모멘트 강도를 체크를 한다. 정말 이게 맞는지 체크를 하죠. 그래서 OK가 되면 설계 끝! 이렇게 되면 이제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체크해서 OK면 설계 마무리고, 노굿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압축처가 잘못되거나 하면. 그렇게 되면 다시 3번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한 지질이 있죠. 요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FY와 FCK는 가정을 해서 갈 수가 있는 거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배분하고 가정하고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도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원론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단면 가정부터 해서 16분의 L 자체가 너무 작더라. 한 10분의 L 정도로 가자. 전체적으로 보통 메다당 10cm 정도 보니까 8m니까 800 정도. 이건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지만 800인데 위에 많은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무거우니까 800으로 가고, 길이가 8m인데 경관이 8m인데 위에 좀 가볍다, 주택이다, 아니면은 사무소 건물이다 하면 무게가 250kg나 300kg까지 줄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는 분명히 보충을 좀 줄여서 철근량도 좀 줄일 그런 필요성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전체적인 보호 설계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겠죠. 전체적인 보호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설계 개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 그 설계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이 순서가 가장 중요하죠. 순서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로 단면을 가정해서 최대 철근비, 최소 철근비, 최대 철근비, 최소 철근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설계 모멘트 강도를 체크를 해서 당근보 볶음용으로 뭘로 설계할지 결정해서 철근량 결정해서 결국은 해석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해석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이제 그 설계의 프로세스 안에 모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계속 해석에 대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실질적인 프로세스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